2015년 10월 22일 오후 8시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네, 사실 뭐 시장 코멘트 할 게 크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뭐 강력하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제 포인트를 하나 공유를 해보면, 실적 발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도 살짝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목을 편성을만 잘하면 속된 말로 좀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튼계 멤버십 한정 관심 종목 중에 이제 50% 이상 상승 종목이 나왔습니다. 여튼간 멤버십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수치가 50% 이상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어떻게 뽑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얕은개미 멤버십 여기 이제 가입 버튼 있으십니다. 가입 버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3만원짜리 가입 버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게시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링크 있어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요거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시장 잡자 부산에 모인 중국의 조선 부품사들 관련주 조선주들이고요. 조선이 한때, 아니, 한때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굉장히 광폭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사실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포텐은 부족했었던 테마였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다루고 언급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현 정부는 조선을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조선을. 마스카라는 이제 프로젝트 플러스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군에서 확실하게 돈 되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부를 제시를 한다고 했더라도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조선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좀 뭐 빠진 애들도 있긴 하지만 괜찮은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하나오션이 기본 베이스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엔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엔진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엔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겠고, 당연히 이제 삼양 엠텍도 신규주의 버프 플러스 위엔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1승이나 동방성기, 오리엔탈 전공 이제 이런 식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합병 이슈들도 있었죠. 미포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미포도 오늘 이제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들도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조선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통령 행사에 참여했었던 지주사들, 원희가, 두산, SK 등등등. 이재명 대통령은요, 회의 때 이제 주주들을 위한 소각의 방침, 그리고 대주주들의 힘을 조금을 낮추는 방식, 그리고 이제 소각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긴 했었지만, 사실 효과가 시장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금융당국의 이제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발표하고, 그리고 금융지주의 행사 참석의 여부들,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는 애들도 분명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눈 밖에 두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으로 본다면 지주 쪽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주사들 효성이라든지 뭐 코오롱이라든지 뭐 한진카 하나 뭐 두산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주사 어떤 종목을 딱 하나를 이제 고르기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분명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두산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LS라든지요. 그리고 SK라든지 SK 스퀘어라든지 한진칼은 조금 느렸고 뭐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증권사들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 시총 애들 플러스로 대기 자금들이 몰리는 순간에 증권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금융 쪽 손해보험 이제 순수 증권 애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수원, 참여 폴란드 원전 지분 정리,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 등등등. 어제 내용이 사실 나왔던 건데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갖고 왔어요. 일단 폴란드 지역인 퐁투누프 부지에다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한국형 원전 APR 1400 두 개를 건설하는 계획. 이거 예전에 베트남에서 한번 건드렸던 사업군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사업군이었어요. 근데 안 했죠, 그때는. 연간 22와트급의 전력 생산이 목표고요. 폴란드 전력 수요의 12%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폴란드는 방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요를 이끌어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전하고 하면서 이제 방산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LIG 넥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연관성은 적게 없지만 폴란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건 차후에 미래 방향성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방산까지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원전이 포인트니까. 근데 이제 원전이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약간 다소 조금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시세를 많이 분출을 했었고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은 지금은 조금은 잘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머리를 들고 확실히 추세를 돌리는 시점이라서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차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다시금 또 100만 원대를 회복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주목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을 조금 더 원전을 같이 보면서 방산까지도 조금 연계해서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2차전지 연폐수 처리 신기술 관리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등등.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연폐수는 폐수 처리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원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메인 사이트를 2차 전지로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추세가 좋은 2차 전지를 주목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기 재료만 본다면은 이제 R&D 과정에서 이제 선정이 됐겠고, 이게 어떤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기대감을 이제 뿜어져서 내비친 거라서 에코프로는 이제 내일 이제 3거래일 장기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30분 거래가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죠?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흐름이 좋은 거는 여전히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사실 조금 안 좋은 사견을 갖고 있는 건 저는 맞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세라는 게 있어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힘이 좀 강력하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론 중국 제재 메모리 사업 철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마이크론은요, 중국 내 데이터 센터용 서버 메모리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이제 복수 소식통이 밝혔고, 정부가 23년 중요 정부 인프라 분야에서 이제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치를 내려둔 거.
그러니까 이제 중국 데이터 센터 사업 철수는 하나의 해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중국 내 규제 리스크가 높았던 만큼의 위험 노출은 이제 축소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됐든 한국한테 좋은 소식이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다른 수요를 찾는다고 해봤자 아시아나 유럽, 라틴 아메리카 이 세 군데에서 찾아야 되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인근 국가라고 해봤자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인도에다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다음에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그죠? 삼성전자라든지 살짝 이제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추세가 괜찮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지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들이 지금 소부장 애들은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이제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K바이오 국제표준 도전장 낸다. 걸죠. 알테오젠, 보로노이, ABL 등등등. 한국생명공학과학연구원과 국가바이오 파운드리 사업단이 주도해가지고요. 국내외 10개국 기관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 실험 운영 과정을 4단계로 표준화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표준화.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데이터 원래 이제 내부적으로 데이터 공유까지도 각자의 이제 바이오 산업이 중심을 잡으면서 그 위에 것들을 이제 같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좀 주목도를 여전히 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종목들이 되게 괜찮아요. 보로노이, ABL 바이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키트 헬스케어라든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그죠?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전력 애들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 발전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곳인데 이제 메타가 일리노이주의 이제 핵발전소로부터 이제 1.1기가와트 전력 규모를 이제 27년부터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 주변에 노후화된 장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전력 지표는 2008년부터 우상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력의 주목도는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S 일렉이라든지 그리고 산일전기라든지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은 이제 요번에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38%면 굉장히 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자체들을 체크하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4억짜리 슈퍼노이드까지 판다. 로보티즈 등등등. 로봇이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제 이커머스에서 3천만 원대의 양산형 제품부터 R&D 기술 개발의 가능한 로봇까지도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이 진짜 너무 빨라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는 이제 시중에다가 파는 입장까지 와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실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밖에는 이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빠졌다고 해서 이게 빠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아직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세를 많이 분출은 하고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가능성을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마운자로 전국 유통사에 공급된다. G2G, 일동제약, D&D 파마텍 뭐 등등등. 마운자로 7.5g의 이제 용량의 제품은 유통사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10mg의 용량은 이제 11월 초에 이제 유통 공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경쟁의 단편성으로서 봤을 때는 비만의 주목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G2G 바이오라든지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그리고 일동제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 되게 많아요. 펩트론, 뭐 블루엠텍. 사실 차트적으로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편은 아닌데 내려가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증명했던 것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 시대 그러니까 흐름의 사이클이 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애들이에요. 단기적인 이슈로 의해서.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